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곧바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재함을 과시했죠. 스스로를 링컨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Why do you think this keeps happening to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where they got them. But the people that do the most, the people that make the biggest impact, they're the ones that they go after.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기자회견을 한 게 또 한 2시간 정도 뒤에 곧바로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저렇게 기자들 앞에 선 모습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서 피를 흘리면서 저렇게 대피하는 모습이 있었고, 플로리다 골프장에서도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제 이번에도 호텔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링컨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열수 실장님, 네. 굳이 링컨 대통령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링컨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판단할 때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간의 평이라든지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전쟁을 뭐 8개, 뭐 9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종식시켰다. 네.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그런 나는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이제 미국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업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업적이 거의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만큼이나 업적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암살의 표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마 링컨 대통령이 아마 벌떡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덤에서 들었다면 벌떡 일어났을 것 같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이제 허가된 나라다 보니까 각종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총탄에 맞아 숨지는 일도 벌써 4명이나 있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반복되는 사고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뭐 이거를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미국도 뭐 이제 독립한 지 250년이 돼가고 있지만 많은 그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또 인종적인, 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암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또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피격당해서 사망하는 이런 가문의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저격범, 네. 힝클리 주니어나 오스왈드 이런 이름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정말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도 사실 아찔했던 상황인데 네.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열성 지지자들이 얘기하듯이 신의 가호가 깃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예.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말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언론과의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앵커가 용 기자가 보낸 그 이메일,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그 선언문을 좀 낭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배신자라는 표현을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끊으면서 병든 사람의 헛소리다라고 하면서 앵커를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구전우 변호사님, 이런 표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약점이 딱 찔린 거죠. 사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진영에 대한 혐오감이나 이런 거에 계기라기보다는 딥스테이트에 대한 척결론자가 아마 테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위선과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까 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딥스테이트의 개념이랑 딥스테이트, 그리고 예.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딥스테이트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관피아를
더 포괄하는 강력한 권력 조직이 그림자처럼 밑에 깔려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서는데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교체한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의 핵심은 절대 교체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아 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민들은 그거를 우리가 다 뿌리까지 척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때 마가 세력이 오히려 이거를 털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빌 게이츠랑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가 세력에서는 이게 공개되면은 민주당 진영은 붕괴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면 공개를 요구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공개를 수용하겠다라고 대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뽑아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의 이름도 나온다. 라는 얘기가 퍼졌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부분 공개를 해서 자기와 측근들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척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트럼프도 연관됐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마가 지지층에서도 등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성명서에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제외한다고 특별히 또 써놨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캐시 파텔이 적극적인 딥스테이트 척결론자입니다. 아예 책을 썼었어요, 그렇게. 거기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척결하겠다는 사람은 쏙 빼고 나머지들을 좀 이제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걸 보니까 의도가 그런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딥스테이트 척결한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상징적인 인사로 그 사람을 FBI 국장에 앉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나는 딥스테이트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이 거대 권력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행정부 전체를 암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딥스테이트 전체를 척결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앱스타인 파일로 폭발하는 이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털어야 된다. 근데 캐시 파텔은 나하고 뜻이 같으니까 이 사람은 제외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결국은 딥스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아성의 범죄까지 저지른 이 부패한 사람들이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지지층 결집의 이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바로 말을 끊고서 제지를 할 정도로 민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앵커의 말을 끊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격보다 더 빨랐다라고 하는데 뭐 SNS상에서도 몇십만 뷰가 될 정도로 음모론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보니까 이게 시선을 좀 돌리려고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친 사람은 이제 딱히 크게는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음모론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30만 건이 넘는 지금 뭐 훨씬 더 많겠죠. 그런 SNS 그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또 헤그세스 장관도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커튼 사이로 이렇게 찍혔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와 이런 총격 상황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죽을지도 몰랐던 이런 상황인데 웃고 있어? 이건 조작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행사를 또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이랬는데 이 레빗 대변인이 사실 이 행사가 있기 전에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엄청난 뭐 샷파이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샷파이어라는 게 결국은 총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샷파이어 하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이 저격당할 위험에 있을 때도 저 경호원들이 방금 뛰어들어오면서 샷파이어, 샷파이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원 그대로 말 그대로 직역하면은 총격인데 이 헤그세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 자체가 오늘 밤 뭐 엄청나게 한번 매기는 우리 속된 말로 이제 한번 매기는 이런 발언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오늘 뭔가 화끈한 얘기를 던질 거야. 이런 약간의 속어를 이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거기가 기자들 다 모여 있는 데니까 아주 그렇죠. 엄청난 기사거리를 줄 거야. 원래 뭐 이 이런 행사 식이겠네요. 자체가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아주 쓴소리를 하거나 이래서 그게 화제가 되는 그런 갈라쇼 같은 자리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처음 음모론이 나오면서 이 레빗의 발언을 막 한 거 보면 비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레빗 대변인이 오늘 저녁에 총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총격이 일어났어. 예. 이거는 다 짜여진 거야. 이러면서 음모론이 일파만파로 번진 것 같습니다. 네.
동음이어를 쓴 건데 그게 총격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총격 사건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는요, 자신을 향한 세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본인을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이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I must tell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but the people that do the most, the people that make the biggest impact, they're the ones that they go after. 자, 자신을 저렇게 링컨에 비유하는가 하면요, 지금 그 미국 법원의 제동에 걸려 있는 이 연회장, 백악관에 건설 중인 군사 기밀급 연회장만 있었어도 어젯밤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다, 이런 취지 같은데, 자, 이렇게 여론을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대영 의원, 일각에서는 혹시 이번 사건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퍼지더라고요. 약간 지금 SNS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들이 많이 SNS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조작된 영상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벌써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지금 그 백악관에다가 연회장 만들려는 걸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제동이 걸렸는데, 네. 그러면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 봐라, 저렇게 인원 통제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 백악관에 있으면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만 통제가 가능한데, 예. 저긴 호텔이다 보니 저렇게 투숙객이 저렇게 뛰어들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언급하는 게 뭐냐면, 드론에 의한 테러도 있는데 저런 호텔은 그런 드론 테러에도 취약하다 하면서 지금 연회장과 관련된 얘기를 어쩌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그동안은 미국 내 여론이 과연 저렇게 돈을 써가면서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있었지만, 이번 피격 사건을 통해서 약간 반전의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건 이제 전에 찍은 영상인데, 지금 연회장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연회장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 거고. 자, 이 주장에도 이제 힘이 실릴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격범이 결국에 노린 게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총격범이 직접 거론한 그 표적을 보면은요, 행정부 관료들이 표적,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원 박사님, 예. 뭐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루비오 장관, 뭐 헤그세스 장관까지 전부 원래 공격을 하려고 했다, 이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였느냐라는 점부터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세 번째거든요. 네. 이번 대선 캠페인 때 2번,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아마 가장 많은 저격 대상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2024년에는 귀까지 다쳤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정치의 특징이 물론 용의자의 잘못이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의 특징이 항상 뭐냐면 갈라치기, 적을 만듭니다. 네. 이게 분열의 정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어포더빌리티, 식당 물가, 그다음 이란 전쟁에 국민 전부가 3분의 2가 반대,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있죠. 앱스타인 파일, 미성년자 성착취, 이런 게 지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있지만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등장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반감이 지금 말하는 저기 나오는 걸 보면은 반역자, 소아성애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 배경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고, 그 원인 중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 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혹시 이 범인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그 동기에는 중동 전쟁이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해석들도 나왔었는데, 일단 트럼프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ell, you never know. Now, we'll be able to tell you that maybe by tomorrow or the next day. I don't think so, but you never know. 자,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무 박사님.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예. 미국 정치 매체 그 엑시오스에서 보도를 하기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그렇게 종전을 선언한 뒤에 나중에 핵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미국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미국이 받아요? 안 받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의 심각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크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 동안 2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전쟁 규모로 보면 이란 전쟁은 3발의 피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란 전쟁을 주목하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에 나서는 거고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인질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이용한 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거든요. 네. 그럼 이란의 원유도 수출도 막고 세율도 막겠다. 자, 이란이 먼저 봉쇄를 풀라는 얘기는 결국 이란이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역봉쇄에 대해서. 예. 그러나 만일에 이 봉쇄를 풀면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이란도 완전히 푼다.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 보고 역봉쇄를 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봉쇄를 푸는 순간 아무런 수단이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먼저 풀고 이란은 통제하고 협상을 하자. 그럼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핵 문제 나중에 푼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란이 지금 역봉쇄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에서 양보가 없는 한 받지 않을 거다. 받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받기 힘든 카드고, 자, 이 보도가 맞다면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로부터 상당히 지금 아픈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주신 겁니다.